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주광역시 북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부재로 의회 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겸 의회 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보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9회 강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9일 정달성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8월 1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강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강주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겸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 2항에 따라 5분 자유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김영순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영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에 앞서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밖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암 1, 2, 3동, 흥양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역구인 김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난 6월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10살 조윤아 양과 부모가 끝내 바닷속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7월에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자매와 자녀 2명을 포함 4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다음 날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부부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빚이나 생활고를 비관한 부모들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어린 자녀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죽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가족살인 범죄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247건으로 평균 한 달에 1명의 아이가 부모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의 한정된 숫자로 실제 발생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부모 없이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부족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이는 누가 돌봐주나?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뿌리 깊은 지금, 자신이 죽으면 어린 자녀가 부모 없이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일종의 해결 방법으로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의식입니다. 세 사건은 모두 부모가 자식을 죽이면서도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아이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적이고 아이 양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의 책임이 강조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가부장적인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여기고 자녀를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의 목숨을 동의 없이 부모가 앗아간 명백한 살인이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들이 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는 실직, 휴업, 폐업, 고용의 질 저하 등 가정의 소득 감소와 가계부채의 증가를 불러왔고, 이와 함께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인상은 평범했던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영끌과 비투 열풍의 후폭풍으로 2030 세대에서 다중채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극단 선택을 하는 가정이 증가하는 것은 복지 전달 체계에 구멍이 난 것으로 불완전한 복지 안정만 점검이 시급합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재의 복지 안전망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닌 가정의 위기 상황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갑자기 경제 위기를 맞는 가정의 경우 다양한 구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도움 요청 방법을 모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복지 안전망을 더욱 확대하여 위기 가정을 찾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하고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위기가 가정 불화와 정신적 고통, 가정 내 아동 학대, 심지어 극단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족 상담 서비스와 부모 교육, 심리 지원 강화 등의 프로그램과도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가정의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사회 안정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적극 홍보해 줄 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영순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안건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통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279회 강주광역시 북구의 임시회 회의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7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민선 8기 취임 후 처음 상정하는 예산안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 7기는 코로나19, 기록적인 폭우 등으로 재난재해로 큰 위기와 고난이 있었지만 지역 우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1,700여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광주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3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으며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행정 재정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넘어가 보네. 안 넘어가요 시스템이. 두 번째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재유행과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 고충,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집중호우로 일상생활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등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미래의 주역인 청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까지 빈틈없이 꼼꼼하게 북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주차장, 체육시설, 공공청사 등 시급한 현안 사업도 포함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액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74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6억 원 대비 11.34%인 1,1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 회계가 1,071억 원이 증가한 1조 98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7억 원이 증가한
189억 원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32억 원으로 식품진흥기금에 12보조금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652억 원, 조정교부금 157억 원, 지방교부세 78억 원 등 총 1,0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반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를 위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2억 7천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6억 4천만 원, 드론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4억 원 등 64개 사업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정과 배려가 있는 포용복지도시를 위하여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23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84억 원, 기초연금 지급 55억 원 등 279개 사업 5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매력이 넘치는 생활문화 도시를 위하여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 15억 원, 우남 생활문화센터 조성 14억 원, 광주 전통공예문화학교 리모델링 7억 원 등 55개 사업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소통과 혁신을 통한 주민 품격 도시를 위하여 중흥 2, 3동 통합청사 건립 8억 5천만 원, 동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7억 7천만 원,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9억 3천만 원 등 73개 사업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속 발전 가능한 녹색 안전 도시를 위하여 그린 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4억 4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미끄럼 방지 포장 5억 1천만 원, 우상 근린공원 테니스장 정비 4억 원 등 109개 사업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중흥 3구역 공영주차장 조성 14억 원, 어치동 공영주차장 조성 38억 원 등 총 6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변동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제언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민생과 경제의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다 부탁드립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국내외 경제 위기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완전한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북구의회와 소통하면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해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8월 2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8월 3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강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달성 의회 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 운영위원장 정달성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4건의 조례 재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담당 상임위원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직무 수행 제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비밀 엄수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안식휴가 10일 신설, 부모 부재 시 형제자매 군 영입, 군 입영 행사 참석을 위한 휴가 1일 부여, 성과 우수 직원에 대한 격려 휴가를 기존 연간 5일에서 10일로 상향하는 등 총 3개 조항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대상의 포상을 시행할 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발령과 자체 운영지침 제정에 따라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규정 간 통일성과 적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달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주광역시 북구의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주광역시 북구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주광역시 북구의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주광역시 북구의 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신정훈 의원, 최무송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간 회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